안녕하세요. 이야기 스테이션입니다. 오늘은 고전소설 중에 이춘풍전을 얘기해 드릴게요. 이 작품은 작가나 창작 시기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조선 후기 대표적인 풍자소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춘풍전 시작해 볼게요. 온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이 편안했던 숙종 시절, 서울 다락골에 이춘풍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춘풍은 장안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인물도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춘풍의 부모님이 갑자기 한꺼번에 돌아가시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춘풍은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집안 재산을 다 말아먹기 시작하는데요. 맨날 여자 만나고 노름하고 술 마시면서 돈을 엄청 쓰니까 아무리 부자여도 나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전에 같이 놀던 예쁜 기생들도 점점 춘풍을 피하더라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춘풍은 집에 돌아와 부인에게 말합니다. 집이 가난해지면 마음이 어질고 착한 아내가 생각난다더니 이제 어쩔꼬 이렇게요. 아내는 대장부가 가정을 책임지기는커녕 기생한테 빠져 부모 재산 다 말아먹었으니 이제 제발 정신 차리라고 하죠. 그랬더니 춘풍은 여자나 노름에 빠졌어도 나중에 높은 벼슬을 한 사람들 많아. 이런 일들은 남자한테 아주 흔한 일이야. 나도 이리저리 놀다가 나중에 출세할 거야. 그러면서 신나게 더 놀더라고요. 하지만 춘풍의 상황은 점점 나빠져 밥을 굶을 만큼 가난해지니까 그제서야 아내한테 사과를 하죠. 모두 다 내 잘못이오. 오늘부터 집안일을 다 자네한테 맡길 테니 살림이 줄지 않게 부탁하오. 그러니 아내는 혹시 돈을 모으더라도 다시 술이나 여자에 빠지면 어떻게 하겠냐고 하니까 춘풍은 직접 각서까지 씁니다. 오늘 이후 집안일은 아내에게 다 맡기고 그 이후의 재산은 모두 아내 것이다. 혹시 내가 다시 여자나 노름에 빠지면 관청에 가서 법대로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아내는 남편이 쓴 각서를 잘 보관해놓고 이날부터 살림을 다스리는데요. 바느질 길쌈을 너무 잘해서 돈을 엄청 버는 데다 그 돈을 또 굴려서 4, 5년 사이에 살림을 아주 풍족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춘풍은 아내 덕분에 맛난 음식 먹고 옷도 잘 차려입고 그러니까 다시 마음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호조에서 나랏돈 2,000냥을 비싼 이자로 빌려 갑자기 평양으로 장사를 떠나겠다고 하죠. 아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세상 물정도 모르면서 무슨 장사냐. 평양은 변화가 빠르고 기생들이 돈 많은 남자들 옷을 아주 홀딱 벗겨간다더라. 제발 가지 말라고 애원을 해요. 하지만 이춘풍이 이 말을 듣겠어요? 결국 아내가 각서까지 들먹이니까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머리채를 잡으면서 요망한 년이 잔말이 많다 이러더니 집안 재물을 싹 다 말에 싣고 그냥 가버립니다. 이제 춘풍은 좋은 말에 돈 가득 싣고 룰루랄라 떠나니 신났죠. 그렇게 도착한 평양은 소문대로 사람도 많고 아주 번화한 도시더라고요. 춘풍은 바로 머물 곳을 정하고 이리저리 평양 물정을 살피는데 하루는 아주 좋은 집에 사는 예쁜 여자가 눈길을 끄는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구냐면요. 평양 최고의 미인 기생 추월이라고 한량들이 한 번 보면 수백 냥을 물쓰듯이 쓰게 만드는 그런 여자예요. 이런 추월이가 부자 이춘풍이 수천 냥을 갖고 뒷집에 왔다는 말을 들었으니 가만히 있겠어요? 춘풍을 홀리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교태를 부리는 거죠. 드디어 추월에게 걸려들어 집으로 간 춘풍. 너무너무 황홀한 집에 추월은 정말 예쁘지 또 온갖 좋은 음식에 술까지 있으니 춘풍이 완전히 빠져서 둘은 연분을 맺고 이날부터 놀기 바쁩니다.
장사고 뭐고 다 팽개치고 갖고 온 돈을 막 쓰면서 추월이 사달라고 하는 건 다 사주더라고요. 그러니 결과는 뻔하잖아요. 1년도 안 돼서 춘풍의 돈이 바닥나 버리죠. 그런데 춘풍은 철이 없어서 교활한 추월이가 속인 것도 몰랐어요. 추월이가 재물을 다 빼앗더니 춘풍을 엄청 구박하고 내쫓으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분해가지고 막 따지더라고요. 하지만 추월이가 세상 물정 참 모르시네. 예쁜 여자는 누구나 꺾을 수 있는 건데 제 성품을 몰랐단 말이에요. 당신이 갖고 온 돈 나 혼자 먹지는 않았어요. 이러면서 등을 확 떠밀어요. 으이그. 하지만 춘풍이는 그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아내 보기도 부끄럽고 빌려온 돈을 못 갚으면 곤장 맞아 죽을 텐데 대동강물에 팍 빠져 죽어야 되나? 너무 후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추월이한테 부탁을 합니다. 니네 집에서 심부름꾼 하면 안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추월이는 말투부터 좀 고쳐야겠네. 이렇게 구박을 하고 춘풍은 저절로 아가씨라고 존댓말을 쓰면서 심부름꾼이 된 거예요. 이제 춘풍은 누더기 옷차림에 상거지가 돼서 밥도 부엌에서 서서 먹고요. 추월이 집에 온 한량들한테 무시당하면서 아주 불쌍하게 지내죠. 한편 춘풍의 아내는 그동안 밤낮으로 남편 걱정만 했는데요.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이상한 소문만 들려오는 거예요. 서울 사는 이춘풍이 평양에 갔다가 추월을 만나 수천금을 날리고 심부름꾼이 됐다네 이런 소식을 듣죠. 그러니 춘풍의 아내는 으이그 내 팔자야 하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더라고요. 당장 평양에 가서 추월이 머리채를 잡고 남편한테 달려들어 죽고 싶지만 다시 생각하니 또 그럴 수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하다가 꾀를 하나 냅니다. 마침 뒷집에 사는 참판댁 맏아들이 곧 평양 감사로 간다고 해서 거기에부터 남편을 살리고 추월에게 당한 걸 갚아주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근데 그 집 형편이 가난해서 대부인이 그러니까 평양 감사 어머니가 식사도 못하고 아주 초췌했거든요. 그래서 춘풍의 아내는 바느질로 번 돈을 다 들여서 대부인의 식사를 매일 근사하게 차려가요. 그러니 대부인과 그 아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고 예뻐했겠어요. 드디어 여러 날이 지나고 대부인의 아들은 평양 감사를 가게 됩니다. 대부인은 자신도 평양에 가니 춘풍의 아내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을 하죠. 그런데 춘풍의 아내가 저 말고 제 오라비가 있으니 비장 자리를 한몫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비장이 뭐냐면 감사를 따라다니면서 일을 도와주는 그런 벼슬자리 같은 거래요. 하지만 여기에는 춘풍의 아내가 꾸민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비장의 벼슬을 얻은 아내는 바로 집으로 가더니 옷을 벗고 남자 의복을 갖춰 입더라고요. 사실 오라비가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고요. 춘풍의 아내가 직접 남장을 해서 비장이 되어 평양에 따라가겠다는 거였어요. 얼마나 남편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강하면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 사정을 모두 들은 대부인과 평양 감사는 춘풍의 아내를 기특하다고 칭찬하고 그렇게 모두 평양으로 떠나게 된 거죠. 이제 춘풍의 아내는 돈을 담당하는 회계 비장이 돼서 감사의 신임을 얻고 수만 양을 상으로 받기까지 합니다. 그런 와중에 비장은 춘풍과 추월을 계속 염탐하다가 어느 날 추월의 집을 찾아가는데요. 물통을 쥐고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어 쳐다보니 바로 춘풍인 거예요. 근데 거짓골을 하고 있는 데다 머리는 산발에 씻지도 못해서 너무 추잡하더라고요. 더구나 추월은 남장을 한 춘풍의 아내를 꼬시겠다고 교태를 부리고 난리니 아유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며칠 후 춘풍 아내인 회계 비장은
드디어 춘풍을 잡아들여 형틀에 매고 명령합니다. 나랏돈을 수천 냥 빌리고 4, 5년이 되도록 갚지 않았으니 매우 쳐라. 그래서 아랫사람들이 신나게 매를 치니까 춘풍의 다리에 피가 뚝뚝 흐르고 차마 그 꼴을 다 보지 못한 아내는 그 돈을 어디에 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고는 춘풍이 추월이랑 놀면서 썼다고 하니까 당장 추월을 잡아들이네요. 그러니 이번엔 추월이가 또 신나게 매를 맞습니다. 물론 추월은 춘풍의 돈을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그러지만 회계 비장이 완전히 화가 나서 때려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돈을 다 갚겠다고 하죠. 이렇게 해서 비장은 추월에게 이자까지 더해 5,000냥을 갚으라고 명령하고 춘풍에게는 그 돈을 받아서 서울로 가서 집으로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양감사에게 상으로 받은 5만 냥을 갖고 집으로 돌아가 춘풍을 기다리죠. 이제 춘풍 역시 추월에게 받은 5,000냥을 갖고 서울 집으로 가니 아내가 문 밖에 마중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술상을 차려 올리고 장사가 잘 되었는지 묻는 춘풍의 아내. 하지만 춘풍은 5,000냥을 막 버려놓으면서 거만한 태도로 아내를 꾸짖네요. 안주도 술도 다 맛이 없구나. 평양에서는 추월이랑 호강하면서 지냈는데 이게 뭐냐? 에이, 돈이나 갚고 평양에 가서 첩이랑 살아야겠다. 이러더라고요. 와, 진짜 저 같으면 상 엎을 것 같은데 춘풍의 아내는 조용히 상을 내놓고는 밖에 나가서 비장 차림으로 다시 변장을 합니다. 그러고는 대문 안에 들어서서 춘풍아 왔느냐? 이러면서 또 연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춘풍은 비장을 보고 깜짝 놀라서 뛰쳐나가 땅에 넙죽 엎드리죠. 그러니 비장은 춘풍을 방으로 불러들여 술상을 가져오라고 하는데요. 너 말고 네 아내를 불러서 술상을 차려라. 이렇게 명령하네요. 하지만 아내가 어딨어요. 춘풍이 아무리 부인을 찾아도 없으니까 직접 상을 차려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다 비장이 술을 마시면서 평양에서 심부름꾼 했던 얘기를 하니까 혹시나 아내가 엿들을까봐 불안해 죽어요. 또 비장은 춘풍이 어쩌나 보려고 죽을 한 그릇 가져오라고 하고 네 아내는 어디 갔냐고 계속 꾸짖으니 정말 춘풍은 멘붕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밤이 되니까 비장이 난데없이 니네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옷을 훨훨 벗고 일어났는데 완전히 여자네요. 춘풍이 너무 놀라서 자세히 보니까 어머, 자기 아내인 거예요. 이제서야 상황 파악을 한 춘풍은 아내 손을 맞잡고 하룻밤 회포를 풀고 나서는 그간의 상황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춘풍의 아내는 모든 걸 자세히 얘기해주고 그렇게 둘은 서로 웃으며 지난 일을 다 풀어버리죠. 그리고 나랏돈까지 다 갚은 춘풍은 개과천선에서 집안 살림을 잘 다스려 부유해졌고요. 이 부부는 자신들을 도와준 평양감사를 평생 섬기고 모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춘풍전도 결국엔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요. 하지만 이 소설에는 당시 가부장적인 양반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풍자하고 또 여성의 능력을 부각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에도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